안녕하세요. 사회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 중에서, 옛 사람들 중에서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그때 살펴보았던 뭐 방정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조금 더 옛날로 가서 오늘은 그 옛날에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태어나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의 인권을 위해서 남의 인권을 해치면 안 되는, 나와 남의 인권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억울하게 누명 썼던 이런 사람들, 나에게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98쪽과 99쪽에 보면은 그림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살펴볼 거냐면 99쪽에 있는 거 먼저 살펴볼 거예요. 99쪽에 큰 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북채를 들고 북을 때리라고 하고 있지요. 자, 이 북의 이름은 바로 신문고예요. 이 북은 신문고라고 해서 백성들이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쳐가지고 임금님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신문고 제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여기 지금 북을 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지역의 그 고을 원님이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문고를 그래서 치러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신문고를 치려면 신문고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장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깊숙한 곳, 의금부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서울의 대법원 한가운데 대법원 안에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거기까지 신문고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가다가 보면은 자꾸 병사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왔어요? 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신문고를 치러 왔는데요 하면은 또 이야기를 하죠. 일단 당신은 지금 신문고부터 칠 게 아니라 절차대로 하시오. 일단 당신네 고을에 가가지고 당신네 고을 원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신문고를 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와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고을 원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고을 원님한테 먼저 신고를 하고서 오라고 하니까 뭔가 신문고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문고 제도가 조금 후에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2가지 제도가 또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2가지 제도가 이제 나머지 2가지예요. 우선 아래쪽에 있는 거 볼게요. 99쪽 아래쪽에 있는 제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름 적혀 있지요. 상언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은 그거를 문서에 써서 임금님한테 바로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게 상언제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나의 억울함을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다행히 지금 세종대왕님께서 개발하신 한글로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거를 편지를 써서 임금님께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글씨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언제도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글을 잘 쓸 수 있는 양반한테 가서 나 억울한 게 있으니까 글 좀 대신 써줘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임금님이 행차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꽹과리를 칩니다. 자, 왜 안 되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형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자, 이렇게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갈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소리를 꽹과리나 징 같은 걸 큰 소리를 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격쟁이라고 하거든요. 쟁이라는 글자 자체가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은 큰 소리를 내니까 임금님이 저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이렇게 그 임금님께 바로 전달할 수 있는데 여기선 또 사실 문제가 있어요. 계속 문제가 생겨. 신문고도 문제가 있고 상언제도도 문제가 있고 격쟁도 문제가 있는데 격쟁은 지금 이제 거쳐서 나온 방법이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라는 좋은 점이 있지만 임금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건데 행차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건 이 왕을 되게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억울한 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 왕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쟁을 이용한 사람들 있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 형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곤장을 맞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행차를 방해했기 때문에. 자, 네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일단 왕의 행차를 방해했으니까 곤장을 맞아라. 그리고 나서 곤장을 때린 다음에 억울한 내용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왕한테 가가지고 나 얘랑 싸웠다고, 나 얘랑 싸웠으니까 얘가 사과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죠. 아무나. 왜냐하면 일단 격쟁을 하게 되면은 곤장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곤장을 맞아도 그거보다는 이게 더 억울해, 이걸 풀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만 격쟁을 이용하게 됐었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에도 세 가지 다 조선시대 것입니다. 세 가지 다 그 조선시대에도 격쟁이라든지 신문고, 상언제도와 같은 그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신문고를 때리고 상언을 하고 격쟁을 해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왕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해결해 주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왕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왕이 일단 그 억울함을 듣고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결해 보아라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우선 재판을 몇 번을 하게 되냐면요. 3차까지 해요. 3번을 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판을 하는 이 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형벌, 그러니까 너 사형 이런 것 같은 이런 거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에는 아무리 신분이 천하더라도 무조건 3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어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 내가 지금 사천시 정동면에서 살고 있으면 정동면의 수령에게 1차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차 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1차 처음에 재판을 받았는데 나 재판 별로 나는 더 억울한데 나의 억울함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 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은 2차 재판을 받습니다. 2차 재판은 어디로 가서 받냐 하면은 조금 더 큰 지역, 그러니까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상남도 관찰사에게 가서 2차 재판,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내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 3차 재판을 받습니다. 3차 재판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한양에 가가지고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3차 재판에서 결정난 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3차 재판에서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거기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친구들, 이 3번 재판 받는 거는 사실 지금 현대에도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나쁜 짓을 저질러도 첫 번째 재판을 하고 나서 그래도 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나쁜 짓 했지만 나는 감옥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항소라는 걸 하게 돼요. 1차 재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2차 재판 하고요. 그리고 또 3차 재판까지 합니다. 그런데 3차 재판에서 이제 결정난 거는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왜 재판을 3번씩이나 받도록 했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3번이나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재판만으로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가 3번 재판을 동안 3번까지 할 수 있는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차 재판까지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교과서 100쪽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금님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제도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나왔던 신문고제도, 상언제도, 그리고 격쟁은 실제로 있었던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 어떤 걸 만들 수 있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금님이라면 어떤 제도를 만들지. 자, 친구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계속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할 차례예요. 오늘 여러분들 과제 공책에 보면은 학습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제도 알아보기라는 학습지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제도 3가지를 살펴봤거든요. 3가지에다가 플러스 이제 3차 재판까지 하는 거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3가지 중에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 백성은 왜 갑자기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꽹가리를 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옛날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 아까 우리 3가지에다가 플러스 3차 재판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럼 총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2가지 이상, 2가지도 되고 3가지도 되고 4가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2가지 이상이니까 2가지만 적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 다 끄집어내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제목만 딸랑딸랑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쓰고 뭐뭐 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까지 설명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그게 공부지요. 그냥 빈칸 채워가지고 선생님 보여주고 숙제 끝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지 해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